자, 이런 와중에 윤 대통령이 취임 첫날 4강 외교에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러시아가 빠졌는데? 아니 그러니까 러시아 빼고 미일 중을 만나서 4강이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4강이야. 근데 문제는 내가 봐서 대표성이 있는 인물이 없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외교적인 어떤 그 비중 있는 얘기를 주고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거든? 대통령조차도 대표성이 없어요. 그건 맞아. 그러니까 저쪽도 그렇게. 그 급을 맞춘 거예요. 세컨더리, 뭐? 세컨드 젠틀맨. 젠틀맨? 네. 세컨더리 자꾸 재혼 가족 만들지 말고. 아무튼. 난 왠지 나이 차이가 너무 나 보여갖고. 네. 네, 아무튼. 아, 남편 여러 명인 것 같잖아요. 자꾸 세컨더리라고 하니까. 그냥 경이라고 합시다. 네. 아무튼 4강에 데뷔를 했답니다. 뭘 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네, 경이 어제 집무실에서 각국에서 파견된 경축 사절단을 접견했는데요.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 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세컨드 젠틀맨 더글러스 에모프,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접견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경축 사절단을 보내지 않았고요. 다만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듣보잡. 그러니까. 이름 들어본 건 카멜라 해리스인데 그 남편이 이게 와서 무슨 특사로 올 수 있는 사람도 아니야. 예를 들어 카멜라 해리스 남편이 우리나라 말고 딴 데에 세컨더리 젠틀맨 자꾸 더리로 나오지. 세컨더리 젠틀맨으로 참석한 전례가 있다 그러면 왜 자꾸 1차 다부를 만드는 거야? 이 어떤 이 방문을 공식적인 방문으로 대표성을 인정을 해주겠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김부겸 총리의 부인이 참석한 거잖아요. 그죠? 그보다 훨씬 낫지 이 사람아. 훨씬 낫나? 어. 카멜라 해리스도 부통령 아니에요. 우리나라 아니, 부통령 부통령이긴 없으니까 한데. 총리잖아요. 아, 그 정도 사이즈로 봐주는 거야? 그렇죠, 아닌가? 총리 부인이 참석했다고? 그럼 우리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총리 부인이 어디 너무 가든지 말든지 떨어지는데 아니에요? 격이? 그래도 부통령은 러닝메이트로 나왔던 사람인데. 아무튼 뭐 아무튼 예. 어찌 됐거나 그런 수준인 거고요. 국회의장 응. 아닌가? 국회의장 부인이 갔다고 그러면? 아닌가? 그거 똑같아요. 누가 가더라도 국가의전설 2위니까 뭐 국회의장으로 하는 것도 아무 의미 맞겠네. 없어. 그냥 온 거야. 아무 의미 없어요. 미국에서는 이 사람이 왔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이 사람을 인정할 만한 저희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바이든도 21일 날 온다고 하는데 정작 어디서 만날지도 아직도 안 정해졌고요. 더 중요한 건 바이든이 왔는데 국무장관이 안 따라온다는 거야. 왜? 졸업식 연설 가야 된대요. 바쁘대. 바쁘대. 네. 그래서 자기 모교 졸업식 연설을 가야 돼서 실질적인 실무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는. 응? 지금 저 막지 않은 바이든하고 윤석열이 무슨 얘기는 잘 통할 수도 있겠네. 영이 통해가지고. 서로 자기 얘기만 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무장관이라도 오면 뭔가 실무적인 회담이 이어질 수가 있잖아. 근데 국무장관도 안 온다는 거야. 그럼 뭐해? 왜 와? 그러면 왜 오지? 왜 와? 그럼 문재인 대통령 보러 오는 거지. 와, 세상에.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인 거고요. 자, 왕치산을 띄우고 있습니다. 축하 인사와 함께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해 달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편리한 방중을 시기가 요청. 없는 거죠. 아, 방중을 아, 요청했는데 이거 그 소위 말해서 외교적 언사라고 하죠. 접대용 멘트. 다음에 밥 한번 하시죠. 아, 밥 먹어. 다음에 식사 한번 하세요. 전체 한번 먹어요. 집으로 한번 모실게요. 우리는 봉쇄지만 한번 오세요. 뭐 아시아게임도 안 연다는데 아무도 못 온다는데. 봉쇄인데 오실라면 오시든가 뭐 이런 건가. 한번 봉투 뚫어보든지.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이 무슨 뭐 와서 뭐 친서를 전달했다는 등 뭐 별별 얘기들이 친서는 얘기는 없었구나. 아무튼 기시다의 뭐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정작 일본에서는 취임식 관련해서 외무장관이 경하고 뭘 했다고 하는 보도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만 사강회고를 했다고 하지, 그렇지. 각 국가들 안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전혀 보도를 안 한다고.
아마 중국 사람 왕치산이 한국 와 있는 거 모를걸? 그리고 관심도 없어. 우리 커뮤니티에도 보면 윤석열이 왕치상한테 꾸벅 막 인사하는 거 그런 거만 나오고. 근데 지금 중국이 어느 정도로 관심이 없냐면은 예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을 때 중국 내에 인이 팬클럽이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역사의 러브스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팬클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제 동생이 중국에 연수가 있을 때인데 제 동생한테 친구들이 그랬대요. 야, 너네 나라 대단하다.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나왔다며 이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제 동생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국 애들이 대학생들은 다 알아. 그리고 어. 외신이 다 알아요. 예, 아니 근데 이번에 교과 관련해가지고 혹시 중국 내에서 뭐 교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다 이런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거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가디언지에는 뭐 이렇게 영국 가디언지인데 오늘 변발해서 했는데 여러분 가디언지가 뭐 썬데이 서울 같은 그런 타블로이드지가 아닙니다. 네, 엄청 그 뭐라고 해야 세게 신뢰도가 얘기를 있는 했죠. 네. 근데 이 제목이 이래요. 샤먼하고 저주가 들어가.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이 이 관절을 샤먼에 주장하고 저주 때문에 피한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아 참고로 저는 그 BBC보다 가디언지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로필 사진을 찍을 때 들고 있었던 게 가디언지. 예, 기사를 전 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정도로 BBC는 윤석열 취임 기사가 없어. 그냥 북핵 문제 이렇게 나와 있고 윤석열 취임 기사가 없어요. 네. 이거는 청와대 가디언지에서 쓴 청와대 개방 기사입니다. 여기서 박정희가 뭐 죽었다 뭐 이런 거. 근데 이 사진만 보면 이거 북한인지 남한인지 구분 안 되지 않아요? 딱 보세요. 아니 진짜로 사진을 한번 진짜. 보세요, 여러분. 이거 북한인지 남한인지 구분 안 돼요. 되게 신기하죠. 이게 지금 이제 그 뒤에 취임식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33억을 썼다는 돈을 어디다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게. In my pocket. 예? 내가 보기엔 한 30억은 누가 해먹은 것 같긴 한데 이 행사 가운데 가장 공을 들인 핵심 행사로 보여지는 게 뭐냐면 청와대 개방 행사야. 이거를 생중계로 연결하는 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가지 이런 거 들고 들어가는. 근데 내가 그 방송 보면서 얘기했잖아. 야, 우리가 꽃다발을 들고 가는 사람들은 봤는데 꽃다발을 하나로 맞추진 않잖아. 그렇죠. 그리고 준비한 꽃다발을 거지. 만들더라도 그렇게 나뭇가지를 묶어가지고 꺾어서 완전 만든 꺾어가지고 일종의 그 빗자루처럼 만들어서 들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야. 아니에요. 저 많이 봤어요. 북한에선 보이지. 네. 그건 나눠주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요. 이 많이 사람들은 봤어요. 개별적으로 어떤 장소에 모여갖고 그 꽃다발을 나눠 받은 거예요. 당연하죠. 새벽에 뭐 모처에서 연습을 했다라는 말도 있고 뭐 있잖아요. 동원된 거지 네. 거의.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동원돼가지고 그 꽃다발을 흔들면서 지신밟기를 하러 간 거야. 청와대 문을 열자마자.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는 거지. 그게 전부 다 복숭아꽃이라잖아요. 복숭아 가지라잖아요. 아니 뭐 또 매화라고 하는데 뭐 매화하고 복숭아하고는 발화 시기가 다르지. 매화는 이미 졌지. 이미 졌지. 어? 가장 먼저 1월 달에 피는 게 매화인데 그 매화가 아직까지 남아 있겠어? 그리고 또 복숭아가 피기에서 말이죠. 조금 빨라요. 어디 남도에서 공수해 오지 않고서는 저런 게 안 되거든요. 한 집에서 해온 거 아니냐고 누가 무서워. 보기에. 이거 약간 진짜 이건 좀. 그리고 들어갈 때도 네. 개방 행사가 있으면 자유롭게 이렇게 막 퍼져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막 뛰어가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렇게 행진하듯이 저렇게 꽃다발을 흔들면서 행진하듯이 저러고 가는 거는 누가 봐도 종교의식 아닙니까? 무속의식 아니에요 저거? 근데 무소구식을 하면 뭐 귀신이 없어지나? 응? 귀신이 어디 가나요? 아니 그리고 안 들어갈 거면서 무속의식은 왜 해? 더 웃긴 거 아니 그러면서 또 김건희는
현충원 갔을 때는 시커먼 드레스 입었다가 또 저기 하얀 드레스로 갈아입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 보고 살풀이 옷이라고 난립니다, 지금. 살풀이 옷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신라 호텔 그 목욕 가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저 천공 스승하고 색깔을 맞췄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네. 근데 왜 저걸 살풀이 옷이라고 하냐면요. 일단 전체 흰색 원피스에 앞에다 저렇게 리본을 묶어갖고 장식하는 방식이 저게 살풀이 옷의 전형적인 특색이에요. 그래서 바느질을 안 해요. 무당 옷들은.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 옷 자체 옷솔기에 바느질이 없다는 거야. 그냥 맨 카라로 원단으로 하나 잘라서 만든 옷을 입었다는 거야. 에이, 팔 이런 데는 바느질 했겠지. 거긴 바느질인데 나머지 부분 안에서 바느질을 안 하고 통으로 된 옷을 입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날개나 저런 것들 안에 바느질이 안 돼 있다고 그 관련한 제보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소복이라는 사람도 있고. 맞아. 저게 윤석열의 흰 넥타이와 함께 애군을 줄이고 귀신을 쫓는 소복의 역할을 하는데 저게 장례식장에서나 쓰는 거거든. 진짜. 그 왕치산 앞에 가갖고 흰 소복을 입고 앞에서 국빈의전을 한 거예요. 전통적으로 복숭아는 우리나라 나무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나는 나무고요. 애초부터 지상에 있던 나무가 아니라 손오공에 있던 천공에 있던 나무예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숭아 자체는 신령한 힘이 있다 그래서 귀신을 쫓는다 그래갖고 집에는 복숭아 나무를 안 심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복숭아 나무가 알러지를 일으키기 때문에도 집에다가는 이 복숭아를 잘 안 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영환도사 같은 거 보게 되면 귀신을 쫓을 때 복숭아 나무로 된 검을 쓰거나 복숭아 가지를 써가지고 귀신을 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대놓고 국제적으로 다 보여줘 버린 거야. 그럼 중국에서 만일에 이거를 본다고 하면 왕치산이 본다고 하면 이거 취임식이야, 장례식이야, 아니면 귀신 쫓는 무속 행사 자리야 이렇게 안 봤을까요, 이 내용을? 그리고 몇 번을 얘기했지만 동원되는 사람들 중에 30대 미만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 내가 사진이 찍히는데 어쩌면 저렇게 노인들만 취임식장에서부터 일부러 저렇게 했나? 청와대 오는 것까지 다 저렇게 저런 사람들만 다 앞에 서 있고 앞자리에 앉아 있을까 싶은 거죠. 신기해. 저는 사실 복숭아 딱 어제 보는 순간 복숭아 꽃이라는 걸 알았던 게 왜 그랬냐면 오래전에 내가 이제 타 도시에 있을 때 이사를 갔는데 너무 꿈나라가 뒤숭숭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는 도사님이 복숭아 나무가지로 된 칼을 만들어서 주셨어요. 칼? 네, 칼 모양으로 진짜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뭐야? 뭐 이랬더니 그냥 집에 놔둬 그냥 뭐 이러길래 그냥 놔뒀거든요. 지금도 사실 집에 있어요. 저 그냥 서랍 안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들었어요. 이게 이제 복숭아 나뭇가지로 만든 건데 이렇게 잡기 쫓아주는 거라고. 그래서 그냥 저를 생각해서 주신 거니까 그냥 이렇게 서랍에 넣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때 알고 있었어요. 아, 복숭아 나뭇가지가 그렇게 이용되는구나. 근데 어제 그걸 딱 보는 순간 저 혹시 복숭아까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취임식 현장 안에서 유일하게 돋보이는 흰옷을 입은 김건희가 사실상 무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중심이었던 거죠. 어제 흰옷을 입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네. 왜냐면 저런 눈에 띄는 흰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는 일종의 특권이거든. 그래서 저런 복색을 입고 김건희가 어제 VIP들을 수행했는데 내가 어제 제일 짜증났던 게 문재인 대통령 환송할 때는 아예 연단에 내려오지도 않고 박근혜랑 손잡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얘기하고 있었어요. 짜웅짜웅 하고 있었어요. 그럼 박근혜 갈 때 되니까 내려왔어. 같이. 그래서 박근혜를 차에 태워 보냈는데 갑자기 그 카페트 라인 위에서 윤석열을 확 잡아당기는 거야. 자기 쪽으로 줄 맞춰서 서라고. 그러면서 인사를 90도로 하더라고. 근데 박근혜한테는 빚이 많은가 봐. 선라이즈 같은 뭐 이런 빚이 많은 것 같아. 정말 최선의 예의를 다해서 모시더라고.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 정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가 너무 뻔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중계 카메라가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뒤에서 쑥 잡아당겨갖고 줄맞추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영부인, 사실상에 지가 대통령인 거지. 지가 직원이는 지 권한이 더 세다는 거 아니야. 영부인 아니라고 하는 지가 대통령이야. 지가 대통령인 거야. 난 영부인 아니에요. 영부인 안 해 하더니 사실 자기가 제가 남자잖아요, 사주가.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고 얼굴도 남상이요. 성렬이 오빠가 그냥 제 말 듣는 제 마누라 사준 거예요. 둘이 남자끼리 사는 사준 거지, 따져놓고 보면. 명신이. 아유, 아무튼 그런 재수 없는 와중에 명신이. 오늘 명신 씨가 몸이 아프셔갖고 공식 행사에 불참하신답니다. 네, 아 근데 뭐 이제 외교 행사 말고는 안 나온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제 주로 집에서 빌어야죠. 네. 그래서 또 신병 나셨는가 보다. 어디 행사 세게 치러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